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생관계법규 이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직 시험에 관한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조직 시험은 여러분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 조직입니다. 자, 시험 과목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교육청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하고 아울러서 우리 위생법규를 보는 데도 있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국어하고 한국사죠. 한국사. 그리고 위생관계법규. 자, 이걸 보기도 합니다. 자, 시험의 수준 자체는 국공무원 수준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국어, 한국사, 위생법규를 공부한다면 의외로 양들이 좀 많긴 하죠. 국어든 한국사든 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자체가 객관식 문제고 사지선다형 20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들 꼼꼼하게 정리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담당하는 것은 위생관계법규입니다. 자, 위생관계법규, 줄여서 위생법규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현재 5개 법을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생법규에 해당되는 우리 테마가 자, 식품위생법이 들어갑니다. 자, 식품위생법이 가장 대표법이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이 있고요. 자, 또 국민영양관리법이 있죠. 국민영양관리법이 있다. 자, 또 한 가지가 우리 학교보건법입니다. 학교보건법. 자, 그리고 학교급식법. 5개 법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위생관계법규는 법령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우리 식품위생법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법들이 물론 우리 문제 자체가 제대로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최대한도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서 문제를 복원시키다 보면 식품위생법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집단급식소에서 학교급식법에 관련된 사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식법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그리고 건강기법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영양관리법이 그 다음 3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보건법. 그래서 5개 법을 공부하는데 일단 식품위생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위생관계법규를 어떻게 정리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냐. 여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 법령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깐깐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죠. 자, 우리가 이 5개 법에 법령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법률하고 명령을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도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조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법조문 내용이므로 법에 정한 규정을 그대로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일부는 이해하면서 볼 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령이라고 할 때 법률 명령인데 이 명령에는 여러분 우리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은 여러분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죠. 효력이 명령보다는 위에가 있는 법률. 우리가 식품위생법 법률이죠. 또 학교급식법도 법률입니다. 자, 반면에 법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그것도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법이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데 시행령은 주로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시행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자,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우리 총리령으로 나오거나 또는 우리 행정각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입니다. 총리령이나 부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식품위생법 같으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요. 그 처가 총리 직속이죠. 국무총리 직속이다 보니까
총리령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증진법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나올 것이고요. 또 우리 학교급식이나 학교보건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부령 이런 식으로 각부 령으로 나오는 게 시행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험범위상 문제에서는 이것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이것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법조문 이걸 전부 다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아마 교재 구성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법률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시행령 시행규칙은 여러분이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도 필요한 부분들이 다 교재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조문을 정리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고요. 또 조문을 정리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 또 중요한 관련된 조문, 이게 가장 우선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객관식에 최적화된 형태, 특히 숫자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또 누가 하는 거냐?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항상 강조를 할 겁니다. 또 그동안 기출됐던 것들,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방향에 가는 것은 수업 시간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꼭 그 중심으로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객관식 문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관련된, 조문에 관련된 중요 부분들을 정리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개수가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 한 7개 된다.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암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객관식이다 보니까 키워드, 핵심 단어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가 되면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자꾸 체득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특히 유생관계법규도 법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용어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몇 번 반복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꼭 주지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기본적인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